자, 지금부터 23번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각 문단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만 확실히 알면 될 것 같아. 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란 얘기인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하다면 올바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하면은 역할 수행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다? 센서 기술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센서 기술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죠. 센서는 어떤 사물 주변의 상태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걸 말한다. 센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의 정보를 정밀하게 감지하여 정보를 처리한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단 스타트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 혁명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뭔가 기술 발달이 되니까 기대가 되는 게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소프트웨어가 좋은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건데, 이 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하면 안 좋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부 환경의 정보를 감지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최대한 모사하는 게 가장 진짜 좋은 기능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다음 문단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했고 센서 기술도 역시 발전을 했는데 그 센서 기술이 피부를 닮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도 보면 인간의 감각기관은 매우 뛰어난 센서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말했던 거 앞에서 예고하고 있지. 나 지금부터 인간 피부를 센서 기술에 이렇게 빗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피부는 환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센서를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감각기관인 피부는 온몸을 덮고 있으며 접촉을 통해 자극을 감지하고 정보를 뇌로 보낸다. 인간의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세포들은, 자, 이제 얘기를 슬슬 할 건가 봐요. 감각세포들은 다양한 외부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쩌고저쩌고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표시 좀 해줄게요. 색깔 펜으로. 피부를 표면에서 수직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상피 조직인 표피, 그리고 결합 조직인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리자면은 맨 그 살 표면에 여기 있는 게 이제 표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가 진피가 될 거고, 그 밑에 얘가 피하 지방,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리고 피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진피가 진짜 피부인데, 표피는 그냥 껍질이니까 표피와 피하 지방층 사이에 위치하고 표피 두께의 10배에서 40배. 그러니까 사실 얘가 90%라는 건 그냥 피부가 곧 진피다. 요 정도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는 얘기겠지. 자, 내려와서 진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피는 탄성과 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진 점탄성체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탄성이란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바로 읽을 게 아니라 내려와서 점성은 이라는 것도 찾아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말이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보자면 탄성은 그냥 변형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이고, 점성은 뭔가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변할 때 나 싫어, 안 변할 거야 하고 저항하는 힘이 이제 점성이래요. 그래서 두 개를 모두 갖고 있는 이 점탄성체, 누구? 피부는, 다시 말하면 진피는 변형 속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 변형 속도가 빠를수록 탄성체가 되고, 그리고 변형 속도가 느릴수록 점성체에 가깝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탄성체, 점성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속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점점 빠른 부분, 빠름, 그리고 여기가 느린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피 역시 점탄성을 가지고 있어. 진피에 순간적인 외력이 작용하고 이 외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진피는 1차적으로 탄성 변형이 바로 일어나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외력이 서서히 점성 변형이 나타나 변형의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진피에서는 먼저 탄성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변형이 일어난다. 요 순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탄성 변형, 그 다음에 점성 변형. 자, 이처럼 일정한 힘을 받는 점탄성체가 탄성에 의한 즉각적인 변형이 일어난 후 점성에 의한 2차적 변형이 일어나는 걸 크리프라고 한다. 자, 지금 방금 위에서 설명한 거 있죠? 점탄성체가 탄성에 의한 요 1차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2차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런다? 요 과정을 크리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는 잠깐만요. 요 문단문이 여기가 4문단이네요. 피부는 외부 환경과의 접촉 시 발생하는 자극을 탄성과 점성을 통해 조절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정보를 능숙하게 처리한다. 이때 진피에는 외부 환경의 물리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물리량 감지하는 수용기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거 어디 있는 거다? 진피에 있는 거다. 진피에. 자, 그리고 이 수용기들마다 감지할 수 있는 게 다 다르다. 느린 진동이나 가벼운 접촉에 반응하는 마이너스 소체. 그 다음에 접촉 시 미세한 압력 변화를 감지하여 물체 윤곽을 파악하는 메르켈 소체, 강한 압력과 빠른 진동을 순간적으로 인식하는 파치니 소체, 피부의 수축 또는 팽창과 같은 지속적인 압력과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루피니 소체. 자, 소체들 이름 되게 많이 나왔죠? 각각의 역할 정리 꼭 해줘야 됩니다. 센서의 관점에서 보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따른 각 물리량을 측정하는 능동형 센서들이 진피에 박혀있는 형태로, 이때 진피는 센서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극을 센서, 즉 수용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센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피부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대. 얘 무슨 역할을 하면은 요 어떤 센서들, 능동적인 센서들이 진피에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형태여갖고, 진피는 센서들을, 여기 박혀있는 이 센서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여기 표피 있고 진피 있고 피하지방 있으니까 이 센서들이 살아있어야 감각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을 수용체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을 보면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따라 진피에 생성된 응력은 수용기에 의해 감지되며 수용기의 누려는 이를 전기적인 펄스의 형태로 전환하여 뇌로 신호를 보낸다. 자, 먼저 자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응력이 생겼어요. 응력이 어디로 갔어요? 수용기에서 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어요? 이걸 뉴런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뭐로 바꿨어요? 펄스로 바꿨고 마지막에 어디? 뇌로 갔다. 자, 이거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극이 없을 때 수용기의 뉴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진피 사이에는 막전이가 발생을 한다. 자극이 없을 때 뉴런 밖은 주로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다. 자, 일단은 뉴런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다. 뉴런 밖, 안 구분해주는 거. 자, 그리고 막전이의 전압은 약 마이너스 70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무슨 느낌이 딱 와야 되냐면은, 요 지문에 시험에 나오면은 요 앞에 나오는 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나올 거야? 요 5번 지문, 5번째, 5번째 문단 나오는 요 과학적 내용이 있지. 요런 게 그림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설명 1, 2부터 3, 4, 5 해갖고 요 내용일치 나오거나 요런 데서 문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뭐야? 이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면 이렇게까지 하라고도 안 시키지. 근데 이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딱 받은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오겠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쌤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면 개이득이지. 앞에 쉬운 부분은 나오고 어려운 부분은 안 나온 건데. 그래서 문단별로 나올 만한 부분이 어딘지를 꼭 캐치를 해줘야 돼요. 특히 경제지문이랑 과학지문은 어디가 나올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줘야 이번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우리도 그리면서 해보면은 거기부터 가볼게요. 여기부터. 자극이 없을 때 수용기의 누령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진피. 그림 그려보면은 진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진피 사이에는 뭐가 발생한다? 여기서 막전이가 발생을 한다. 막전이. 자, 자극이 없을 때 뉴런 밖은 주로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다. 자, 자극이 없는 상태예요. 자극 X 상태에서는 자, 뉴런을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할게요. 얘를 뉴런. 뉴런 밖은 뭐가 많다?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많다. 자, 그 다음에 자극이 있을 때는 뭐다?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많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뉴런이 안정 상태에 있는 건 언제다? 자극이 없는 걸 우리가 안정 상태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뉴런 밖의 진피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뉴런 안쪽에는 음이온뿐만 아니라 K 플러스 칼륨 이온이죠. 칼륨 이온이 함께 분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글을 좀 써주면은 뉴런 밖 진피에는 나트륨 이온, 뉴런 밖 진피. 뉴런 밖 진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내려와갖고 어디 갔어? 뉴런 안쪽이니까 이 안에는 칼륨이온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런데부터 또 내용 달라지겠지.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뉴런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양전하를 띤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막전이를 약 여기 원래 70이었는데 플러스 30으로 만든다고 바뀌어서 지금 나왔네요. 이거 그림 그려줄 때 보통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생물 지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피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수용체가 박혀 있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뭐 칼륨 이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게 나오는 요 나트륨 누가 들어오고 칼륨 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과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올 거야.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뉴런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양전하를 띤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지우고 다시 해줄게요.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리고 막전이를 약 플러스 30으로 만든다. 막전이가 여기를 막전이라 봤을 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막전이가 30이 되면은 뉴런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나트륨 통로는 닫고 개방된 K 통로를 통해 K 플러스 칼륨 이온을 뉴런 외부로 내보내게 된다. 자, 이거는 자극이 들어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자극이 들어온 지 시간이 지났을 땐 어떻게 되냐? 원래 있던 나트륨을 냅두고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개방된 K 통로를 통해서 얘를 외부로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때 막전이는 다시 어떻게 된다?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후 서서히 이온의 능동적인 이동에 의해 다시 막전이는 70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70으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따로 있어. 통로가 따로 있는데 몸에서 필요에 의해서 얘를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통로를 열고 닫지 않아도 조금씩 외부로 바깥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양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이동이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전기적 펄스의 빈도는 요게 이제 전기적 펄스잖아. 이런 빈도는 외부 자극의 크기와 진피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외부 자극이 크면 클수록 전기 펄스 빈도가 커지고 자극이 없으면 없을수록 전기 펄스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그냥 건너뛸게요. 얘는 내용 정리보다는 통로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고를 정리를 싹 잘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가 되게 중요한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